안녕하십니까. 라파세나풍 파워 21단계를 개발한 매직 맥가이버 발명가 정선모입니다. 자연환경도 살리고 자동차 엔진도 살리고 우리 차주님들 운송원가를 절감하기 위해서 개발된 라파세나풍 파워, 한마디로 고장 예방 백신기입니다. 왜 고장 백신기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 유로6가 되면서 차들이 너무 고장이 많거든요. 그리고 운전 조건이 나빠져 버렸고 악셀 페달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사실은 신체적인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그러던 분들이 제 제품을 장착을 하고 너무너무 좋다고, 아프던 골반뼈가 안 아프고 무릎이 안 아프고 발목이 안 아프다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하루 종일 일을 마치고 나면 너무 파김치가 되는데 일을 더 하고 싶다고 하는 분도 계세요. 이 운전을 하는 게 아니고 드라이브로 하는 느낌으로 하자 이거죠. 그래서 뭐 같은 뜻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놀러 가는데 운전으로 간다고 소리는 안 하잖아요. 좋은 차 자가용 가지고 놀러 갈 때 드라이브 간다고 얘기를 하지. 그런 표현을 하듯이 비록 우리 사업용 자동차를 가지고 영업용으로 하루 종일, 우리 직장이잖아요, 운전하는 게. 그렇지만은 운전이 즐거우면 차가 그만큼 받침이 되고 즐거우면 운전하는 게 피곤하지 않고, 또 발목에 힘을 줘갖고 밟던 악셀 페달이 엄지발가락 하나 갖고 까딱까딱 하면 됩니다. 이 차는 오늘 어저께 평택에서 출고하자마자 바로 부산 신항으로 오신 분입니다. 우리 장착하신 볼보 540 노랭이, 그분의 강력한 추천으로 의해서 이렇게 또 오셨습니다. 이렇게 볼보, 요즘 차값도 엄청 올랐죠. 또 이자도 많고, 그런데도 이렇게 또 우리 사장님이 이렇게 오셨는데, 제가 지금 볼보 540 덤프부터 시작하고 많이 달았습니다. 많이 달았는데, 지금 어제도 1년 넘 된 분하고 통화를 해봤어요. 540. 근데 뭐 좋답니다. 자가 뭐 좋다고 이래버리니까 뭐 더 이상 얘기가 없어. 좋다고 힐타 주문한 분한테 전화를 해봤구나. 자, 힐타 10개 쓰고 다시 또 10개 주문한 분한테 물어봤더만, 한마디로 그냥 어때요? 요즘 좋습니다. 그걸로 끝나요. 아니, 장착한 분이 뭐 좋으면 끝나는 거죠. 뭐 더 이상 뭐 말할 건 뭐지. 그리고 또 유튜브에 나와서 제가 멘트 하는 거 많이 보셨죠? 사장님은 댁이 어디세요? 파주. 드디어 파주에서 도대체 왔습니다. 최초로 유로6 대우 프리마 480인가 모르겠네. 480 같아요. 파주에서 일도 한 발이 안 하고 왔어요. 그분이 벌써 한 6, 7년 넘었지 싶은데, 내가 유튜브 막 공개해갖고 막 할 때 보고, 유로6가 이렇게 어렵다. 이게 한 초창기에 나온 거니까 16년도에 나왔으니까 벌써 한 6년, 7년 됐죠. 그래가지고 지금도 뭐 별 이상을 쓰고 있어요. 전화가 없으면 실타 주문하고 그러면 이상 없는 거 하잖아요. 애를 안 먹이니까 말이 없는 거잖아. 쟤네 무슨 차 탔었어요? 볼보 540이요. 노랭이. 그러면 유로6예요? 네. 같은 두 대째네 그러면. 그래 앞에서 팔았어요. 그 차도 애는 안 미겠어요? 많이 섭섭지는 않은 편에 들어가요, 저는. 관리를 또 잘 하셨네. 특별한 비결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전에 유로6가 넘어오면서 차가 무겁다는 생각은 많이 했을 거예요. 열도 많이 나고 열이 많이 난다는 걸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보면 이제 날씨가 지금 30도가 올라가잖아요. 차 안에 문은 열어놓을 수는 없고 너무 덥대요. 여름에 운전 조건이 너무 나빠져 버린 거예요. 여기다면 유리창을 열 수도 없고 닫아놓고 에어컨만 틀라니까 너무 덥고, 그래갖고 자동 그거 키고 다닌다는 분도 있더라고요. 무시동이. 무시동 에어컨.
예, 그래가지고, 근데 우리 걸 장착하고 나면 전체 에어컨이 시원하다. 엔지니어리 식으면서 또 에어컨 성능이 또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게 저 엔진만 성능만 올라가는 거 아니고 에어컨 냉매도 많이 잡아주고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소개하신 그분도 500마력 볼보 타다가 유로6죠. 하도 서울시게 해갖고 5년 만에 차를 팔고 540 출고를 해갖고 1년 만에 오히려 가이드 공무가 나간 거 이틀 일을 못했대요. 그것 보고 아이고 유로6는 대책이 없다, 맥가이버 달아야겠다, 열하고 카본 잡아준다니까 그것만 해도 어디냐 하고 해갖고 성공했어요. 그거로. 예. 그러니까 뭐 이왕이면 한 발이라도 하기 전에 단계 열에 노출되기 전에 단계 제가 갖고 지금 제가 요즘 임신한 바에 차 1한 발에도 안고 잉 올리자마자 오거나 그런 차들이 꽤 됩니다 지금. 예. 아이 이왕 돈 들어가는 거 뭐 중고차로 온다고 가격 까지는 거 아니잖아요. 임신한 바에 오나 중고차에 에이스 끝나고 오나 돈은 똑같이 받으니까 이왕하는 거 새 차트 바로 하자 해갖고 이거 뭐 또 뭐 에이스가 두려운 분들은 매뉴얼대로 그 센터 가서 오일 갈아주세요. 오일을 안 간다는 때문에 말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오일을 안 가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오일 가는 방식은 엔진을 가장 빨리 고장나게 하는 방식으로 관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냐면 폐유 상태에서 도크에서 오일 갈았잖아요 한꺼번에. 근데 우리 거 장착을 하면 항상 5,000에서 6,000 사이에 교환하면 엔진 오일이 새 오일이라는 얘기예요. 엔진에서 윤활되는 오일은 새 오일이다. 근데 사실은 새 오일보다 막 깡통 까갖고 옛날 새 오일보다 더 좋은 오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저는 왜 그냥 6만 킬로 뛴 스카니아 540이 에이스 때문에 찝찝하다길래 오일 갈아라 그러면 센터 가서 한 번도 안 갈았으니까 딱 갈고 나니까 차가 떨리던 핸들이 잡혔는데 핸들이 처음으로 니시지 않고 다시 떨어버리고 연비도 떨어져 버리고 신동도 더 심하고 차도 무겁고 이거 뭐 6만 킬로 썼던 오일이 더 좋았다는 얘기다. 우리 저 힐타가 간다고 그러니까 놀래갖고 충격을 받았고 전화가 왔어요. 그게 바로 그 얘기냐. 용광로 포항제철 용광로에서 바로 나온 그 빨간한 쇠를 두드려갖고 칼을 만든 것보다 용광로에서 나온 쇠를 식었을 거 아니요. 그걸 다시 잘라가지고 대장간에 여가지고 풀물 뿌려갖고 두드리는 거 더 강하다는 거하고 똑같아. 실제 그런 내용을 테스트를 해갖고 공개한 내용을 미국에서 공개한 내용을 내가 갖고 있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막 오일을 였을 때 그 마모도하고 그 오일이 적당한 수준을 탔을 때 마모도를 조사를 했어. 그러니까 바로 였을 때는 마모도가 올라가더래. 근데 어느 수준 딱 돼버리니까 마모도가 떨어지더래. 근데 그걸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데 유지를 못해. 왜? 점도가 떨어지고 오염이 되잖아요. 그래서 새 오일 막 연 것보다 어느 정도 운행했던 오일 윤활력이 더 좋아갖고 마모도를 떨어진다는 그 연구 논문을 제가 갖고 있어요. 인터넷에서 다운받아갖고 해놨는데 그때 내가 한번 공개를 했어. 유튜브 자주 본 사람은 그 내용 공개한 걸 알고 있어. 그런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내 기술을 뒷받침하는 연구 논문이 미국에서 이미 나와 있네. 왜? 우리는 계속 정주를 하잖아요. 정주를 하니까 나쁜 쪽을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던 쇳가루가 80~90%가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 곧 동영상 올릴 거예요. 다음 주 중에. 그 스카니아 500마력, 400마력 그 유로 하이브인데 출연한데 오일 갈 때가 됐다 하길래 왔어요. 근데 기사 없는 상태에서 내가 오일 힐타를 한번 빼봤어. 위에서 뺄 수가 있거든요. 갖고 한참 있다가 이제 골고리 찾아봤어. 반짝반짝 색깔이 있어. 그 안에 몇 개 벗겨진 게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근데 우리 걸 다른 차들이 10만이 됐든 20만이 됐든 달고 나서 이제 힐타를 교환하고 나서 이제 우리 걸 열어보니까 노래갖고 빠실빠실한 기타 소리가 난대. 거기다가 골고루 보니까 색가루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거 증명이 됐잖아요. 더 이상 뭔 말이 필요해요. 우리 사장님도 확인해 보면 돼요.
나중에 저 10만이 됐든 뭐 15만이 됐든 운행하고 그 볼보 휠타 빼가지고 한번 그라인더로 잘라갖고 한번 확인해봐요. 내 말이 저 거짓말인가 빈말인가 확인하면 돼요. 예, 그건 제일 정확한 겁니다. 예, 그러면 오늘 21단계 멀리 파주에서 오신 우리 고객님 저를 믿고 오셨기 때문에 한번 멋지게 장착을 해드릴게요. 이제 장착을 완료를 하고 이 차가 오일이 물론 임신 안바지만 오일이 얼마 있는지는 모르잖아요. 우리가 찍어보기 전에는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힐타 교환하기 전에 우리 고객님들은 반드시 여기 있네요. 오케이. 그러면 4리터 하나 보면 되겠네. 예. 힐타 교환하기 전에 시동을 끈 상태잖아요. 그러면 그 오일부터 먼저 찍어봐야 됩니다. 그 차가 지금 내 차가 지금 오일이 먹었는지 모자랐는지 오버가 되는지 그걸 모르고 그냥 오일 4리터 보충하고 빼고 그것만 계산해갖고 일을 하다 보면 오일 게이지에 불이 들어오고 경고등이 들어오거나 오일 찍어봤을 때 오일이 안 찍히는 수가 있으니까 꼭 그 힐타를 교환하기 전에는 찍어보면 중간 밑에 약간만 밑에 내려가거나 중간 약간 위에 찍히면 됩니다. 그런데 그 시동 금방 껐는데도 오일이 엔진 오일이 풀게이지로 찍힌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럴 때는 한 4리터 빼고 한 2리터만 보충하면 딱 맞습니다. 엔진 오일은 너무 풀게이지로 찍히면 크랑크가 저항을 받아요. 오일이 계속 때리기 때문에 너무 풀게이지로 안 찍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중간 레벨을 유지하는 게 가장 적절합니다. 예. 그리고 엔진 오일은 가능하면 우리 10W40에 CJ4 이 오일을 넣어야지 CK나 아니면 좀 비싼 오일 넣는다고 좀 비싼 오일을 넣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예 비싼 오일을 넣으려면 야코 오일 같은 거 1리터에 한 2만원 이상 가는 그런 오일을 엿부려야지. 제가 왜 약오일 얘기를 하냐면 비싼 만큼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근데 어중간한 세미 합성 오일 같은 건 여면 오히려 차가 안 나간답니다. 만돌이도 자기 그 지정 오일 넣는다고 우리 거 달가도 벌써 한 2, 3년을 갖다가 지정 오일만 넣다가 제가 요즘 하도 CJ4 노래를 부르니까 그 CJ4 한 8리터를 빼고 였더만은 차가 너무 잘 나간다고 충격받았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자기는 오리지널 자기 추천 오일 여면 좋은지 알고 그것만 계속 한 몇 년 차이했는데 오히려 더 손해봤다면서 충격받았다고 전화가 온 적이 있습니다. 예, 드디어 이렇게 자리가 너무너무 예쁜 자리에 멋지게 장착을 했습니다. 볼보 트럭은 차 내구성도 좋지만은 맥가이버 달아먹으라고 이렇게 바위까지 멋지게 작동용 바위 이렇게 공간이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예, 안에 경유정리기 3단계, 카본 분리기 3단계, 올정리기 3단계입니다. 그래갖고 기본 세트 6단계입니다. 지금은 행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광고비를 우리 고객에게 돌려주는 행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유정리기 3단계는 경유정리기 3단계는 이렇게 인젝터도 보호하고 연료 입자가 분해가 돼서 메인이 에너지가 되고 연료를 가열하는 장치가 있어서 사계절 연비 편차를 줄여버립니다. 사계절 연비 편차가 한겨울이라고 평균적으로 내면 똑같습니다. 그리고 오일정리기 3단계는 나오던 색깔을 80~90% 안 나오게 마모가 안 되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차 때 달면 다치보링이 생략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치보링이. 그래서 홈보링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나오던 색깔이가 80~90%가 나오니까 당연하겠죠. 그리고 이렇게 세차 때 장착해버리면 카본이 전혀 형성이 안 돼요. 왜? 5,000km, 6,000km마다 카본을 빼가지고 밖으로 배출을 하니까 에어드라이가 항상 깨끗하답니다. 에어드라이가. 시험 운전 한번 갑니다. 이거는 부산 신항입니다. 내 트럭 앞이고 제가 이렇게 가에서 이렇게 컨테이너 다니는 도로에서 하는 이유는 우리 라파세나풍 파워 장착하고 부산에서 관리하는 차가 수백 대입니다. 맥가이버 히타를 교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호스가 또 에이스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수백 대를 갖다가 관리를 하려니까 제가 편하자고 어디 좋은 공장에 들어가면 이 차들이 다 저한테 와야 되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제가 가지를 못하고 할 수 없이 힘들어요. 이렇게 밖에서 떼약볕에서 겨울에는 차가운 바람 맞으면서 비가 오면 또 비 온 대로 작업하는 데가 있습니다. 비 안 맞고 태풍이 와도 작업이 되니까 비 올 때 오시면 됩니다. 우리 덤프차들은 비 올 때는 무조건 대마찐 것 같더라고요. 엔진이 고장나는 이유는 딱 세 가지예요. 폐유 상태에서 올기한을 이루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지만은 쇳가루가 계속 마모가 되게 돼 있고 점도를 못 잡기 때문에, 그리고 카본과 엔진 유로6는 카본과 엔진 과열 때문에 그럽니다. 유로6는 DPF하고 SCR이 막혀있기 때문에 유독 열이 더 납니다. 올여름에 지금 5월달부터 30도가 넘는 이상기온을 보였는데 큰일입니다. 지금 올여름에 엔진이 유로6들은 특히 열로 인한 데미지를 많이 입을 것 같아요. 이 차는 제 차인데 이렇게 현대에서도 트리플 R 오일 클리너를 장착해 갖고 아예 자동차가 생산될 때부터 이렇게 장착해 돼 갖고 나옵니다. 이걸 제대로 사용한 분들은 국산차라도 이걸 실타를 관리를 제대로 하니까 100만 킬로 이상을 별 고장 없이 무보링으로 탔다고 한 차주분이 유로6 나오자마자 바로 세차 때 장착으로 오신 분이 계세요. 우리 손님 중에. 이거 힐터 하나 더 있으니까 그만큼 좋더라고 하면서. 그리고 여기에서도 열을 식혀주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것은 나오던 색가루가 안 나오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색가루가 계속 나와요. 여과하는 여과 장치예요.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235마력입니다. 8.5로 메가트럼. 이런 오일 계통을 부정하는 분들이 꽤 됩니다. 지금 아까 볼보 540 오일 나오고 들어가는 라인이 딱 만들어져 있습니다. 딱 스카니아만 없습니다. 국산 다들 중에는 또 하비스만 없고 나머지는 다 있습니다. 제가 장착하는 모든 차는 다 있습니다. 인터넷에는 제가 신형 찾지를 못해서 그렇지 그래도 제가 개조해가지고 다 장착을 해드립니다. 한 바퀴 돌고 왔습니다. 오일이 새는지 안 새는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멀리서 오셨기 때문에 오케이. 아이고 따끈따끈합니다. 오케이. 올라갑시다. 뭐 오실 때하고 느낌이 있습니까? 세차인데 뭐 브레이크는 살짝 올라온 것 같아요. 브레이크 6이 올라왔죠? 살짝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럼 더 올라와요 이제. 살짝이 아니고. 네. 지금 풀악셀 한번 싹 밟아 보이소. 반응이 빠르니까. 반응이 빠르죠? 원래 전자식은 특히 유로6는 늦어요. 굼떠. 그냥 전자식보다 DPF 때문에. 반응이 빠르죠 지금. 악셀 페달 유격이 올라와 있잖아요. 아까 막 쏘고 왔어요. 싹 밟아봤어. 그 뒤에서 당기는 폴컷 현상이 있던 게 어떤 게? 악셀 페달 뗐을 때 뒤에서 당기는 현상이 많거든요. 유로6는. 그거 못 느끼겠죠. 잘 나가요. DPF 달린 차들은 무조건 하고 폴컷 현상이 심해. 뒤에서 당기는 현상이. 그리고 제가 이제 21단계까지 하다 보니까 차가 너무 잘 나가잖아요. 근데 잘 나가면 큰일 나요. 브레이크가 잘 들어야 돼.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내가 전에 스타렉스에 대형차 오일 정리기, 연료 정리기를 달아놓으니까 차가 날아가는 거야. 대형차 걸 달아놨으니까. 옛날 차들은 공간이 넓잖아요. 그러니까 달아놨더만 브레이크가 밀리는 거야. 차량 앞간격 떨어뜨려야 돼요, 많이. 그런데 제가 이 세나풍 파워 개발하고 나서 캐지나 칭칭했잖아요. 브레이크가 너무 잘 들으니까. 그래서 안심을 합니다. 제가 차만 잘 나가게 해줬으면 위험할 건데, 브레이크가 또 덩달아서 잘 들으니까 이해는 안 되지만 이해하세요. 브레이크가 애매합니다. 저 택시 우리 매니아 지금 며칠 전에도 사진 찍어갖고 보냈어요. 뒤에 누가 받았대.
그렇게 브레이크가 잘 듣는데. 예. 자기는 정지선에 딱 썼는데 뒤에 와서 봤는데 내가 알기로 벌써 한 대여섯 번 받친 것 같아. 한 년 넘었는데. 그런데 자기가 남을 안 받을 게 다행이지 뭐. 받친 거야 뭐. 근데 그 사람도 뒷사람도 브레이크 받다 받치는 거야. 밀리니까. 조심해야지.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만큼 브레이크가 잘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싹 밟아보소. 풀악셀로 밟아보소. 지금 이 정도 풀악셀 밟으면 엔진이 억수로 시끄럽거든. 이게 에코 모드 모드가 자 이게 표준 모드. 네. 조용하잖아요. 네. 파워 모드. 네, 파워 모드 해보시면. 표준 모드. 파워 모드. 네, 반응이 팍 와. 어떤 분이 계시냐면, 750, 아니, BMW, 휘발유. 그 차가 우리 세나풍 파워, 배터리 파워, 뭐, 이렇게 패치 이렇게 했어. 근데 이 친구가 뭐라 하냐면, 그것도 파워 모드가 있다네. 그거 했는데, 스탠다드 했는데, 파워 모드 한 것처럼 차가 나간다는 거야. 바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차가. 요거 지금 새 차잖아요. 새 차 때 달면 반응은 바로 보이는 차도 있지만은, 때로는 진짜 질이 나야 되는 차도 있어. 예,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이 예를 들어서 1년 정도 타고 왔으면, 성능이 뭔가 좀, 차가 길들이기가 안 되는 거 알죠? 유로6. 타봤지만. 유로6는 길들이기가 안 됩니다. 경험이 있잖아요. 유로5, 똑같은 540 타봤다며요. 네. 어때요? 길들이기가 되던겨? 1년 타니까, 2년 타니까 길들이기 되던겨? 옛날 차 같으면 한 3년 타야 길들이게 됐다고. 한 30만, 20만 넘어야 수입차는 됐고, 국산차는 한 10만 넘어야 길들이기가 됐다고. 만돌이. 근데 옛날 차들은 됐는데 요즘 유로6는 길들이기가 없다잖아요. 1년 타니까 더 힘이 떨어지고 다리가 아프다잖아요. 갈수록 연비도 떨어지고 기아 단수가 떨어지고. 근데 우리 거 달면 거꾸로 갑니다. 지금 최소한 기아 단수가 안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1년, 2년, 3년, 4년 계속 타도. 노후화가 진행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 어제 엑센트 덤프차 1년 딱 된 차하고 통화 한 30분 했는데 그분이 그러잖아요. 사장님, 내가 6개월 전에 전화할 때하고 지금 1년 딱 넘었는데 작년 6월 6일 날 달았는데 1년 넘었을 때하고 또 다릅니다. 이게 근데 희한한 것은 기름을 똑같이 엑센트 똑같이 기름을 넣는데 3만원 차이가 난대. 그런데도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놀랬다는 거예요. 왜 관심이 없는가 모르겠다고. 한 달에 한 70만원 가까이 차이 나는데 1년이면 돈이 없냐고. 자기는 1년 사기도 전에 벌써 기계가 빼고 호주머니 돈 세고 있는데 진짜 답답하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2달에 한 번씩 오일 갈았는데 오일 안 간 것만 해도 돈이 얼마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 우리 사장님은 또 우리 매니아하고 직접 필터도 갈아보고 악셀 페달도 밟아보고 확인을 하고 오셨으니까 뭐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죠. 예. 감사합니다. 이제 부자 되시고 안전운전 하시고. 예. 손 한번.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장착을 완료하겠습니다. 덤프차였습니다. 이렇게 세차 때 장착하면 좋은 이유는 세차 상태를 그대로 오래 유지한다는 겁니다. 그 열하고 카본 잡아주고 점도 안 떨어지면 차가 그만큼 노화가 안 되고 고장이 덜 난다는 겁니다. 100%는 안 되지만 덜 난다는 게 중요합니다. 네, 감사합니다.